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방정환 선생님의 77단의 비밀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한 작가로 호는 소파입니다. 소년운동 단체인 천도교 소년회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문화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화 77단의 비밀, 동생을 찾으러, 만년 샤스, 번안동화집인 사랑의 선물 등이 있습니다. 1931년 방정환 선생님은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라며 마지막까지 어린이를 생각하며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6화 외로운 활동. 중학동 354번지로 형사 한떼가 상호와 순자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을 때 이래도 잡히고 저래도 잡히기는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으로 높은 들창에 손을 대자마자 공마단에서 하던 버릇대로 소리도 안 내고 휙 뛰어넘은 상호는 그 길로 줄다름질을 하여 서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급한 대로 들키지 않으려고 서대문 밖까지 나오기는 하였으나 처음 와본 길이라 북으로 가야 할지 남으로 가야 할지 막연하였습니다.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요, 아무 죄 없는 몸이 공마단에서 빠져나왔다고 이렇게까지 남의 눈을 속여가며 쫓겨다니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까닭도 모르는 형사들이 사방팔방에서 찾고 있을 것이니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서대문 밖 감옥 옆 금화산 중턱에 앉아서 상호는 온종일 궁리하다 못해 산 아래에 있는 일본 사람의 하숙집에 들어가 며칠 동안 숨어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순자와 외삼촌과 한규호는 어찌 되었을까? 잡혀갔으리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그래도 궁금하고 갑갑해서 못 견디었습니다. 상호는 새벽에라도 곧 중학동 집에 가보려고 몇 번이나 모자를 쓰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이 자기를 마저 잡으려고 밤중에 자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지키고 있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 나섰다가는 도로 들어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갑갑증이 나서 소식을 알려고 저녁 전깃불이 켜지기를 기다렸다가 전처럼 얼굴에 수염을 붙이고 대담하게 중학동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들켜서 잡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니 외삼촌 댁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가슴은 크게 뛰놀았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모두 형사 같아서 몸이 오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외삼촌 댁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웬일인지 일찍부터 닫혀있는 대문을 밀고 들어서려 할 때 갑자기 상호의 가슴은 성큼하였습니다. 혹시 이 대문 안에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난 때문이었습니다. 상호는 내밀었던 손을 움츠리고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만 뜻밖의 뒤에서 와락 달려들어 상호의 오른팔을 꽉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17화 대문 앞에서. 중학동 외삼촌 댁 대문 앞에서 동정을 엿보느라 망설이던 상호에게 뜻밖의 와락 달려든 사람. 분명히 경찰서 형사에게 잡힌 것이라고 생각한 상호는 가슴이 덜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사가 아니고 외삼촌과 함께 잡혀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통역 학생 한기호였습니다. 오, 어떻게 안 잡혀갔소? 상호는 반갑고 놀라워서 크게 소리쳐 물었습니다. 갑시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 어디로 얼른 갑시다. 그는 상호의 손을 잡아 끌듯 하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근처가 온통 형사천지요. 빨리 갑시다.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발끈 뒤집혔으니 조심히 가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앞서서 급히 걸었습니다. 학생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쇠방망이가 되어 상호의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의 몸은 지금 거미줄에 얽힌 것 같아 까딱하면 독수리의 발톱에 새 새끼가 낚이듯이 붙잡힐 것을 생각하니 한 발 한 걸음을 내딛기가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자기를 노려보는 것 같고 심지어 옆편네와 아이들까지 형사의 돈을 먹고 자기의 뒤를 일부러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근두근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학생의 뒤를 따라 잠자코 걸어서 광화문 앞을 지나 비각 앞 내거리까지 무사히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 학생이 상호를 돌아다보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서대문 밖으로 가지? 상호는 서대문 밖에 몰랐습니다. 아니, 그리 가면 위험하니 진고개로 갑시다. 그리 가야 안전하겠소. 두 사람은 진고개로 올라가며 소곤소곤 궁금하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상호가 들창으로 뛰어 도망한 후 순자와 학생과 외삼촌이 다 같이 경찰서로 붙잡혀 갔던 일. 그 후로 순자는 공마단의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고 노인은 감사국으로 넘어가고 학생은 증거가 없어서 풀려나온 일을 상호는 속 시원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를 일은 순자가 공마단의 손으로 넘어가서 어찌 되었는지, 공마단 일행이 중국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이었습니다. 공마단 패들이 어찌 되었는지 알아볼 도리가 없을까? 상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알아보는 것도 급하지만 섣불리 하다가는 도리어 잡히게 될 것이니 우리 저 산으로 올라가서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학생의 의견대로 두 사람은 좌우 옆을 흘깃흘깃 보면서 좁다란 골목만 골라서 남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벌써 순자는 중국 땅에 가 있는 줄은 알지도 못하고. 제18화 이상한 편지. 공마단이 묵던 여관은 공마단 일행이 떠난 후로 몹시 조용해졌습니다. 문 옆방에 앉아있는 주인 내외는 심부름꾼들을 데리고 그 수선스런 패들이 지금쯤은 중국에 가서 내렸겠다. 아이고, 그 밤낮으로 두들겨 맞기만 하던 처녀가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어디를 가든 그렇게 두들겨 맞기만 하겠지요?
그럼 오죽하면 도망가려고 그랬겠니. 불쌍한 일도 많지. 하고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각각 볼일 보러 나간 사이라 여간치고는 제법 한가한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말쑥한 청년이 들어서더니 황급히 모자를 벗고 여기 공마단 일행 하고 말을 시작하다가 멈칫거렸습니다. 주인 여자가 얼른 말을 받았습니다. 예, 공마단 단장은 그저께 밤차로 중국으로 간다고 떠났습니다. 아니요, 떠난 줄은 압니다. 내가 그 공마단의 사무원이니까요. 그런데 평양까지 갔을 때 단장이 이 여관에 잊어버리고 간 것이 생각나서 그것을 찾아오라 해서 내가 도로 온 것입니다. 네, 그러십니까? 그럼 올라오셔서 찾아보십시오만 그날 방을 곧 치웠는데 아무것도 없는걸요? 예, 무슨 문서인데 남의 눈에 안 띄게 다락 구석에 깊이 두었다니까 찾아보면 있겠지요. 그럼 올라오셔서 찾아보세요. 주인 여자는 싹싹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젊은 손님은 단장 내외가 있던 방을 따라 들어와서 다락 속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웬일일까? 분명히 다락 속에 넣었다는데. 없어졌으면 큰일인데. 응? 큰일 났군. 글쎄요. 없어졌으면 미안합니다. 혹시 딴 데다 두고 잊어버렸는지도 모르니 미안하지만 다다미 밑을 좀 보겠습니다. 젊은 손님은 방바닥에 깔린 다다미를 일일이 드러내고 보았습니다. 있군. 예,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젊은 손님은 방 한 구석 다다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납작한 봉투를 집어들고 기뻐하였습니다. 젊은 손님은 불이 나게 나가서 구두를 신으며 실례합니다만 기차 시간이 바빠서 치워드리지 못하고 급히 갑니다. 자, 이것을 그 하인에게 주십시오. 하고 돈 1원을 내놓고 급급히 나갔습니다. 그 젊은 손님이 봉투를 들고 여관문을 나가 골목으로 돌아서자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상호가 어떻게 되었소? 하고 물으면서 뛰어나왔습니다. 됐어, 됐어. 하는 그 젊은 손님은 통역학생 한기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걸음을 급히 하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가서 시치미를 딱 대고 공마단이 하고 우물쭈물하니까 주인 마누라가 먼저 공마단은 그저께 저녁에 중국으로 갔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우선 중국으로 간 것은 분명히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는 공마단 사람인데 잊어버린 것이 있어서 평양까지 갔다가 도로 왔다고 하고는 뛰어들어가서 다다미를 일일이 드러내고 살펴보니까 이 봉투가 있기에 아주 잊어버린 것을 찾은 것처럼 이것이라 하고 가지고 나왔지. 하면서 한기호는 그 봉투를 꺼내 상호에게 주었습니다. 상호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들어맞아 성공한 것을 기뻐하면서 바삐 편지를 꺼내보았습니다. 편지는 중국 봉천에 있는 전중여관이라는 일본 여관 주인이 서울에 있는 공마단 단장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 참말 수상스러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괴짝을 보냈으니 잘 받아서 처치하고 그리고 어느 때 중국으로 오는지 이번에 꼭 15, 16짜리로 적어도 셋은 가지고 와야 한다. 그것 두 괴짝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고 15, 16짜리 셋은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얼른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는 잘 가지고 있기로 하고 오늘 밤이라도 곧 중국으로 갑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럼 내가 가서 내 저금을 찾고 또 다른 것도 준비해 가지고 오리다. 당신은 서대문 밖 그 여관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오. 한기호가 먼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중국 봉천을 향해 경성역을 떠난 기다란 급행열차가 신촌역을 지날 때였습니다. 어둡고 조그만 정거장에서 청년 두 사람이 남의 눈을 피하여 기차에 슬쩍 올라탔습니다.